자, 오늘은 러시아 혁명과 동물농장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과 또 공산주의, 동물농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할까요? 자, 둘째, 우리 자신의 교활하고 잔인한 권력이나 또 뛰어난 지성과 웅변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패 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러시아 혁명과 동물 농장을 통해 다룰 두 번째 주제는 인간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이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목자들의 실패와 선지자들의 울부짖음은 결국에는 양떼들을 흩어지게 하고 또 들판의 야수들의 먹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한 목자를 보내셔서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도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나 양, 그 누구도 스스로 양들을 어떤 약탈이나 목자의 실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원할 수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를 자신들에게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봐도 이 동물농장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잘 만들어진 우화로 보여집니다. 자,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을 악한 목자들, 자, 인간들을 물리치고 직접 목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시도하는 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대신에 인간과 또 스스로의 사상으로 세상의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모든 현대의 시도들을 향한 꾸짖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성경적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동물농장이 그려내고 있는 구원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동물농장의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그려지는 주요한 주제는 바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인간이 꿈꾸는 모든 이상적인 사회는 실제로는 인간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존스가 운영하던 매너 농장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고요. 동물들은 또 무엇인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깨닫습니다. 자, 동물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완전히 매너 농장의 존스와 또 인간들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함께 이 농장 주였던 이 존스를 몰아내고 농장을 통제하게 되면 자신들의 문제가 사라지고 자신들이 자유롭고 아주 조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놀랍게도 존스의 학대와 무시로 촉발된 이들의 이 즉흥적인 반란은 매우 또 성공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물들은 자신들이 꿈꾸어왔던 기회가 다가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껏 고무된 동물들은 자, 이제 기념식을 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일은 잘 진행되지만 자, 앞으로 닥칠 문제들에 대한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수학 첫날에 나폴레옹이 맡았던 우유가 사라지는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돼지들은 지도자에 따라 편이 갈리기 시작하면서 나폴레옹은 또 나폴레옹과 스노볼은 통제권을 쥐기 위한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어리숙하거나 순진한 동물들은 돼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따르고 또 만족하고 자, 벌어지는 상황이 탐탁하지 않은데도 자, 이들은 돼지들의 리더십에 도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지나며 7계명으로 만들어진 동물주의의 원래 이상과 또 지도자들의 결정과 행동 사이에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나폴레옹은 원색적인 힘을 앞세워서 스노볼을 결국은 몰아내고 이 동물들에 대한 강력한 권력을 획득하게 되어지고, 또 나폴레옹과 이 스킬러가 내놓는 이 공식적인 설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와는 전혀 연관이 없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과 그의 비밀 경찰인 개들은 결백한 동물들을 반역자로 몰아붙이며 또 숙청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동물농장에 나오는 블루벨이라든가 제시라든가, 자, 핀처는 3마리의 개죠. 자, 나폴레옹은 이 제시와 블루벨 사이에 태어난 9마리의 새끼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보디가드로 키우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의 개들은, 자, 스노볼이 나폴레옹의 의지를 무시하고 또 다른 동물들을 시켜서 풍차를 지으려고 할 때 스노볼을 그 농장에서 쫓아냅니다. 자, 이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의 개들은 그래서 스탈린 휘하의 러시아 비밀 경찰이나 아니면 경호원으로서 모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활용했던 이 KGB와 아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전 러시아 반혁명 태업 단속 비상위원회, 약자가 이제 체카로 알려진 기관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체카는 레닌이 창설한 첫 비밀 경찰 기관입니다. 자, 비밀 경찰은 소설에서 아주 인기 있는 소재인데요. 우리 1984에 등장하는 경찰이나 사저와 마녀 그리고 옷장에 등장하는 이 늑대 모그림과 그 동료들이 바로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동물농장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왜곡된 언어를 남발하여서 평범한 동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또 급기야 평범한 동물들로 하여금 동물주의의 원래 이상을 기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아니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와 같은 이 원래의 원칙은 이렇게 바뀌죠.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일부 동물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평등하다, 자, 이런 식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동물농장에 나오는 이 버크셔산 돼지인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 19세기 프랑스 독재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죠. 이 나폴레옹은, 자, 이 나폴레옹은 스노볼과 함께 존스에 대한 반란을 지휘한 수태지로 나옵니다. 나폴레옹은 영악한 기회주의 정치가로 아주 조용히 동물들의 혁명을 지지하고 돕고, 또 내내 책략을 써서 동물농장에서의 최고 권력과 통제권을 자기의 손에 다 넣게 되어지죠. 자, 그러나 혁명이 성공한 후에 조직적으로 농장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독재자가 되고 폭군이 되고 맙니다. 자, 동물농장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 폭군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게 얘기하면 동물농장은 정치가들, 특히 미사역으로 타인들을 조종하는 그들의 능력과 또 만족할 줄 모르는 권력욕을 아주 잘 풍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에서 이 소련 정치가였던 이 스탈린의 대역으로 쓰여진 인물입니다. 자, 나폴레옹처럼 이 스탈린은 토론과 이념 따위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권력 그 자체를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스탈린은 공포와 잔악 행위를 동원해 1927년까지 공산당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이 동물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허울 아래 권력을 장악해 나간 것처럼 스탈린도 엄청난 선전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를 위해 애쓰는 이상주의자로 포장을 합니다. 스탈린의 선전 활동은 소설 동물농장에서 스킬러에 의해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자, 레닌의 유해를 신전처럼 꾸민 레닌 묘역에 매장토록 한 이 스탈린의 명령은 나폴레옹이 주도한 메이저 영감의 유골 발굴과 아주 유사하고요. 그가 창안한 녹색 깃발 훈장은 스탈린이 제정한 레닌 훈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자, 스탈린은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독재자 중 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지도자가 내뱉은 모든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복서와 같은 그런 동물들 덕분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스탈린과 트로츠키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닌이 1924년 사망했을 때
레닌의 동료였던 레온 트로츠키와 또 야심에 찬 이 스탈린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레닌의 죽음은 두 측근이었던 트로츠키와 스탈린 사이에 레닌의 권좌를 둘러싼 투쟁을 몰고 왔던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트로츠키가 레닌을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군의 정열적인 지휘관이었던 트로츠키는 너무 거칠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인물 이 스탈린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루지아 지방의 농민 구두 제조공의 아들로 태어난 스탈린은 한때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17세에 종교적 소명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퇴학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이후 혁명 활동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 스탈린은 1898년 러시아 사회민주당에 가입한 뒤 1902년에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다가 1904년에 탈주하게 됩니다. 자, 1912년에는 볼셰비키당의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 스탈린에 져서 마르크스주의와 이 민족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 실현에 필수적인 민족주의 문제의 원칙을 해명한 책으로 민족 원리를 확립하기 위한 현실적인 논문으로서 그 무렵 하나의 큰 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스탈린은 이 논문으로 인정을 받아서 1912년 당 중앙위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외 저서로는 레닌주의의 기초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1927년에 스탈린은 이제 드디어 무적의 독재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스탈린은 공산당 총서기직에 취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몇 년 안 되어서 스탈린이 이끄는 이 공산당이 정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자, 스탈린은 소비에트 연방을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소련은 노동자와 농민의 각급 평의회, 즉 구역, 지방, 지역 평의회를 대표하는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중앙집행위원회가 계속 열리기 힘든 탓에 권력은 점차로 매일매일의 운영과 결정을 책임지는 인민위원 평의회, 즉 여러 부서 장관들의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들 인민위원은 공산당에 의해 지명되었고요. 스스로가 공산당의 당원이었습니다. 자, 이때 스탈린은 당 총서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인민위원 평의회의 후보 지명을 조정할 수 있었고, 따라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당원으로 정부의 요직을 메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인민위원들이 레닌의 후계자를 선출할 때 그들은 트로츠키가 총명하지만 실수가 너무 많고, 반면에 스탈린은 예지력이 있고 또 확실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스탈린과 트로츠키 간의 싸움은 단지 개인적 권력 투쟁뿐만 아니라 정책의 근본 문제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트로츠키는 러시아 사회주의는 주변 국가들의 자본주의가 전복되지 않는 한 완전하게 성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트로츠키는 세계 혁명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스탈린은 러시아 자체의 사회주의 건설에 몰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 세계혁명 계획을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면한 미래를 위한 스탈린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국가주의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투쟁의 결과는 스탈린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1927년 이 트로츠키는 결국 공산당에서 추방되었고요. 2년 뒤에는 소련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첩자의에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레닌은 이 트로츠키와 스탈린 둘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죽음 직전에 쓴 평의회에 보내는 레닌의 유언장에서 레닌은 트로츠키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고 행정적인 세부 사항에 너무 몰두해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탈린에 대해서는 너무 난폭하고 또 변덕스러운 인물이라고 비난하면서 인민위원들에게 당의 총서기직에서 그를 제거하라고 촉구함으로써 훨씬 또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레닌이 서거하기 전 레닌이 스탈린을 불신했다는 사실은 1956년까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레닌과 스탈린의 친밀한 사진은 스탈린 치하에서 레닌과 스탈린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악용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나 사실 그 사진은 조작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권력을 장악하자 스탈린은 히틀러보다도 더 잔인한 지도자임이 곧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는 아무리 미미한 저항이나 반대 세력도 비밀 경찰의 공포와 강제 노동 수용소를 통해서 아주 박멸시켰고요. 모든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일단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은 국가 내의 국가로서 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 관료제, 즉 아파라치키도 함께 보강했습니다. 주요 개혁인 소위 5개년 계획이 도입되었습니다. 자, 부유한 농부들인 이 쿨라크의 반대에 부딪히자 1932년 남동 러시아에서 일어난 대기근보다 많은 사상자를 초래했으며 또 다른 대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부유한 농부들인 쿨라크는 살해당하거나 멀리 떨어진 강제 노동 수용소로 압송되는 방식으로 숙청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탈린은 레닌과 트로츠키가 옹호한 이 국제주의 운동을 억압하게 되어지고요. 그와 더불어 전술상의 변화를 기하면서 힘의 정치 게임을 부활시켰습니다. 자, 애국심이 소련의 덕목으로 숭상되었는데요. 애국심은 엄격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적 선동의 형태라고 경멸했던 것으로 사실 이는 다름 아닌 전체주의의 징후이기도 했습니다. 자, 소련의 지도자들은 1930년대에 독일이 다시 소련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자 외국의 동맹국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들은 군대를 대규모로 증강하고 자국을 자급자족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서유럽의 열강과 협조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1934년 소련은 국제연맹에 가입했으며 또 같은 해 프랑스와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1936년 6월 소련은 새로운 헌법을 또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 조항 중 일부는 더욱더 자유주의적인 정부가 될 가능성을 암시해 주기도 했고요. 또 권력은 계속 최고회의의 상임 간부회와 행정기관이 장악하므로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는 공산당의 주도적 위치로 인해서 자, 스탈린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이전의 헌법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헌법은 자, 이제 시민들에게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 장전을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취업의 권리, 여가의 권리, 노령 및 장애의 경우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는 권리 등을 약속받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헌법상의 이러한 보장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이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는 한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새로운 권리 장전이 유명무실을 하다는 것은 헌법 채택 직후 자행된 일련의 대숙청으로 인해 곧 입증되었습니다. 대숙청은 스탈린 자신의 심리적인 불안정과 또 병적인 불신감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나 대숙청은 또한 어떠한 반대도 허용할 수 없는 전체주의의 논리적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대숙청으로 인해서 거의 900만 명의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또 실종되거나 처형될 정도였습니다. 자, 스탈린은 국내의 반대자를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혁명 가능성, 그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감안할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 어쨌든 이런 혁명 가능성을 봉쇄해 버렸고요. 러시아의 실질적 독재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아주 굳건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소비에트 혁명의 결과는 참으로 심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서유럽의 역사에서 어느 정권도 20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러시아처럼 거대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완전히 재편성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1939년경 사적인 제조업 및 상업은 거의 전적으로 폐지되었고요. 공장, 광산, 철도, 공공시설은 오로지 다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상점들은 국영 상점이거나 소비자들이 지분을 소유하는 협동 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농업은 거의 완전하게 사회주의화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소련은 산업화되었습니다. 1932년경 국민 생산의 70%가 산업 생산이었습니다. 사회개혁 분야에서도 문맹률은 최소한 50%에서 20%로 감소했고 또 고등교육의 수혜자 수도 점차로 증가했습니다. 일하는 어머니들과 의료시설의 무상 이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민 건강의 수준을
상당히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의 대가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수백만 명의 쿨라크와 또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고 또 수백만 명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 억류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소련인들은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에 두루 미치는 이 끊임없는 스탈린주의의 주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소련의 지도층은 혁명 과업의 달성을 저해하는 기존의 신앙 체계를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청소년들이 소비에트 국가에 대한 강한 충성심이라는 새로운 소비에트 이상과 또 공산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주입당하는 동안 이 종교적 정통성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교한 형태의 박해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혁명의 초창기 동안 레닌의 지도하에서 진행되었던 예술과 또 문학에서의 실험도 전체주의적 관료제의 문화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자, 교육은 폭력과 위협 같은 것이 가미된 혁명의 도구로 또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이 희생되어야 하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대중의 의식에 대한 통제가 가해졌습니다. 혁명적 변화가 거쳐간 20년 뒤에 스탈린 정권은 소련 인민들을 짜르 체제만큼이나 무거운 폭정에 시달리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동물농장에서 나폴레옹이 독재자가 되고 폭군이 되었지만 자, 마찬가지로 돼지들도 쾌락에 빠져서 뒹굴며 또 인근 농장의 인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다른 동물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하고 점점 더 적게 먹게 되고 농장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 갑니다. 자, 동물들은 이제 원래 농장 주인이었던 존스가 있을 때보다 더 억압을 받고 더 이상 이를 해결할 혁명에 대한 희망조차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비극이 소수의 나쁜 놈들, 예를 들어서 이 나폴레옹이나 돼지들이 자, 농장의 권력을 얻으려다가 벌어진 불행한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노볼이 나폴레옹과의 권력 싸움에서 승리했거나 아니면 복서가 어떤 식으로든 리더가 되었거나 또 동물들이 계속해서 투표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결과는 사실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인간 자신들과 또한 자신들의 사상이나 이념에 둔 이상 여러 동물들의 죄악과 나약함이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과를 이끌고 그들의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 생산을 늘리고 집을 짓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에 돼지들은 이 복서와 또 다른 동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이 자신들의 위대한 기술 시스템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풍차 프로젝트입니다. 자, 동물농장의 풍차 프로젝트는 다른 동물들로부터 더 많은 권력과 통제권을 손에 넣기 위해서 돼지들이 거대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풍차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산업과 농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도한 레닌과 스탈린의 5년 경제계획, 다시 말해서 소비에트의 5개년 계획들을 상징합니다. 자,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 국가 전반에 걸친 기근 동안에 러시아 농부들을 노동력으로 삼아서 레닌과 스탈린은 엄청난 규모의 근대화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발전소나 운하와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기술이나 프로젝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죠. 나폴레옹의 이제 강력한 경제자인 이 스노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스노볼은 매너 농장에 뛰어난 두 대주 중 하나로 반란 집단에서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부상하는 이 수퇴지입니다. 자, 스노볼은 쾌활하고 뛰어난 언변가에 또 여러 가지 재주를 지닌 돼지이기도 합니다. 자, 메이저 영감의 이상향의 열렬한 지지자로 능숙하게 동물들을 다루며 또 훌륭한 군사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자, 돼지들 중에서도 최고의 명필이었고요. 7계명도 직접 썼습니다. 자, 스노볼은 동물주의를 주창하고 유명한 스노볼의 구호인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를 만들어냅니다. 자, 스노볼은 원래 나폴레옹이 독재자가 되기 전에 나폴레옹과 공동대장을 맡았습니다. 외양간의 전투 때 전략을 짜고 또 선수 동물들을 지휘하고 작전 명령을 하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존스에게 총 한 발을 등에 맞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나폴레옹의 이빨에 뜯긴 상처였다라고 조작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전투에서의 공로로 복서와 함께 동물 영웅 1등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자, 특히 스노볼의 기술을 통한 힘과 안락함에 대한 욕구는 풍차 프로젝트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스노볼이 이 풍차 건설을 위한 복잡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나폴레옹의 의지를 무시하고 다른 동물들을 시켜 풍차를 지으려고 할 때 이 나폴레옹이 동원한 개들에 의해서 결국은 농장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맙니다. 자, 나폴레옹의 비밀 경찰인 개들이 스노볼을 결국에는 농장에서 쫓아냅니다. 자, 이렇게 스노볼은 풍차 건립 계획을 주장하다가 나폴레옹의 개들에 의해서 농장에서 축출되었고요. 그 후 동물들이 겪는 모든 고통은 스노볼의 탓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자, 동물 농장에서 이 스노볼은 그 후로 이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후로도 많이 언급은 됩니다. 자, 스노볼은 이제 경쟁자인 나폴레옹보다는 덜 독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역시 다른 종류의 독재자이며 그를 제거하려는 나폴레옹의 선제 공격에 무력하게 당한 것 뿐입니다. 자, 스노볼은 나폴레옹과 마찬가지로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다 믿으며 나아가서 자신이 엄청난 계획을 가진 가장 똑똑한 돼지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이 교활하고 잔인한 권력에 의지하는 반면에 이 스노볼은 자신의 뛰어난 지성과 웅변 기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농장의 스노볼은 레닌의 동료였던 러시아의 공산주의 이론가 혁명가 또 레온 트로츠키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그의 휘하에 있던 혁명가들도 함께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로츠키 역시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로서 수많은 혁명 시위와 소요 사태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자, 스노볼은 이 트로츠키처럼 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봉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노볼이 추진한 이 풍차 건설과 각종 운동에는 마르크스주의를 최선의 방법으로 실행에 옮기려는 트로츠키의 지적인 성격과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트로츠키는 또 스노볼이 존스를 축출하는 동물군을 지휘하는 것처럼 레닌 휘하의 적군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오웰은 동물농장의 두 주인공인 돼지 나폴레옹과 스노볼을 설정하면서 이들을 각각 무자비한 소련 독재자인 조셉 스탈린과 또 그의 정적이자 러시아 공산당 전 당수였던 레온 트로츠키에 대입시켰습니다. 자, 블라디미르 레닌이 죽은 후에 스탈린은 소련의 권력을 둘러싼 트로츠키와의 정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작자 조지 오웰은 원래 사회주의 좌파 지식인이었고요. 봉건주의 나라인 러시아가 민중 봉기인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으로 탈바꿈한 데 원래 찬성을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최종적 승자인 레닌이 사망하자 진정한 공산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레온 트로츠키가 정권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자, 이 조셉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트로츠키를 해외에 추방하자 이에 분개해서 사실 이 소설 동물농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나폴레옹이 스탈린이며 이 쫓겨난 스노볼이 트로츠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트로츠키는요, 레닌의 가장 유능하고 탁월한 조력자였습니다. 트로츠키는 남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중농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896년 실업학교 재학 중인 노동자 조직에 참가했고요. 1898년에 체포되었다가 탈주 후에 입당하게 됩니다. 자, 트로츠키는 망명 중인 레닌을 보좌하기 위해서 런던에 파견되어서 망명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혁명 이전에 그는 독자적인 마르크스주의자이기를 고집해서 특정 당파에 속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1903년부터 1905년에 제1차 혁명 직전까지 레닌에 대립하는 멘셰비키에 속했고요. 제1차 혁명 때에는 수도 소비에트의 의장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뒤 러시아 혁명의 임무를 농민에 종속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곧 국제혁명의 개시에서 모색하고자 한 영구혁명 사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 이론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후진국인 러시아를 적용시켜서 구성한
트로츠키의 독자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로츠키는 러시아 혁명으로 유명해지는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트로츠키는 관심 범위와 이 통찰의 풍부한 면에서 레닌과 또 다른 공산당 이론가들을 월등히 앞섰습니다. 자, 트로츠키는 끈기 있는 노동자였고요. 또 활기찬 대중 연설가였으며 단호한 행정가였습니다. 자, 한편 트로츠키는 지도자로서는 실패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뛰어남과 거만함이 오히려 이 공산주의 운동에서 재능이 없는 인물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중 결국 한 명이 되었고요. 붉은 군대를 일으킨 트로츠키는 1924년 레닌의 죽음 이후에 스탈린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29년 스탈린과의 정쟁에서 밀려난 트로츠키는 결국 국외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에 져서 영구 혁명론은 추방당하기 바로 직전에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 등의 공격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져서 망명지에서 출판되게 됩니다. 제사 인터내셔널의 전야에 추방의 위기에 처해 있던 트로츠키의 역사인식과 또 혁명 이론을 세계 혁명으로 발전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트로츠키의 역사 이론과 혁명 이론을 밝힌 중요한 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사회주의 운동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고요. 특히 중국의 마오쩌둥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트로츠키는 멕시코에 정착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1940년 8월 21일 러시아 공산당의 전 당수였던 이 레온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 독재자인 스탈린에게 고용된 유럽 비밀 요원에게 공격을 당해 결국 머리에 부상에 감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노볼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농장에서 쫓겨난 것처럼 트로츠키도 소련에서 추방된 후에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매우 뛰어난 지성과 웅변 기술이 탁월했던 트로츠키도 결국에는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동물 농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인간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이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동물들의 혁명은 동물들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실제와 달랐기 때문에 애초 그 시작부터 사실 잘못되어 있었고요. 그 결과 그들의 목표와 이상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메이저 영감의 동물 낙원에 대한 이상은 죄악이 인간과 불평등으로부터 오며 따라서 동물들이 인간을 제거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죄로부터 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이상향 사회를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죄악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불평등에 관한 개념도 아닙니다. 죄악은 모든 등장인물의 마음속에 있고요. 이들이 살고 있던 이전의 계급주의 사회에서의 동물 평등주의 사회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인간 중심적인 사회도 죄악의 결과로 발생하는 파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깨닫지 못하여 생기는 그 실패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이 없는 그 어떤 이상향도 어떤 그 유토피아도 그저 바보의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1970년대에 영국 락그룹 더 후가 부른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는 노래는 이 근현대 인간 중심 혁명기의 절대적인 허무함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새로운 헌법의 경의를 표하겠어. 주변을 둘러싼 변화에 미소를 지으며 찡그리지. 그러고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거야. 우리는 다시 속지 않을 거야. 좌절에서 해방되었지만 세상은 똑같아 보여. 역사는 바뀌지 않았어. 거리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보기엔 바뀐 게 없어. 자, 이런 구절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새로운 상사를 만나 예전 상사와 똑같아입니다. 자, 이 노래처럼 동물농장은 희망 없는 인간의 자기 구원 계획에 딱 맞는 결말을 맺지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희망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당나귀 벤저민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계속
되는 거야. 더 나빠지게 말이지. 자, 조지 오웰은 자기 스스로도 진정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우화에서 이를 그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이상향이라고 불리는 이 디스토피아니즘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거의 모든 서양 지성인들이 러시아 공산당을 동정해서 그 진정한 모습을 밝혀내지 않거나 하지 못했고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칭했던 오웰은 하나님 없이 더 나은 삶을 만들려 하는 인간의 노력에 그것이 사회주의자이건 다른 것이건 죄악이 미치는 이 끔찍한 영향력을 관찰하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에 아주 솔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오웰의 자신감과 이 성경적인 기독교에 대한 무시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희망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들과 돼지들과 나폴레옹이 실패하고 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지식인들과 스탈린이 실패했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 21절 말씀처럼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한 이기적이고 무정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쫓아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는 스탈린이라든가 히틀러 또 마오 또 후세인 또 유럽과 아메리카나 아시아의 반체제적인 민주주의자들과 같은 이 가식적인 목자들을 분명히 쫓아내실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스탈린을 가리키는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었던 교활하고 잔인한 권력욕, 그리고 트로츠키를 상징하는 스노볼이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지성과 웅변 기술을 의지한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뭡니까?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떤 실패도 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